꼬마 신랑과 결혼한 천년여우 구미호. 여우가 천년이 되면 사람으로 둔갑하고 천년이 된 후 보름 동안 금식을 하면 구미호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과 결혼하여 3년째가 되면 평생을 인간이 되어 살 수 있다고 한다. 오랜 옛날 깊은 산속에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구미호가 살고 있었다. 구미호는 사람이 되고자 어여쁜 처녀로 둔갑하여 결혼할 남정네를 찾으러 고을로 내려갔다. 어디 가서 신랑감을 찾는담? 이 고을에는 집도 몇 채 없는데 총각이 있을까 모르겠네? 하며 집집을 찾아다니며 결혼할 남정네가 있나 두리번거렸다. 고을에는 띄엄띄엄 집이 10채가 있었는데 총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무슨 고을에 총각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며 고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한 초가집 문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때였다. 쌀이 문을 열고 웬 꼬마 사내아이가 나오더니 우리 고을에서 총각을 찾아다니는 거야? 하며 사람으로 둔갑한 구미호를 빤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말한 것을 엿들은 것이냐? 그러자 꼬마 사내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미호가 사내아이를 내려다보며 그럼 내가 묻겠다. 이 고을에는 총각이 없는 것이냐? 묻자 사내아이는 응, 이 고을에는 총각이 없다. 사내아이도 나 혼자야. 하며 말했다. 그러자 구미호는 그런데 너는 어른한테 존댓말을 써야지 왜 말끝마다 반말을 하는 것이냐? 사내아이는 내 맘이다. 하며 쌀이 문을 닫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구미호는 아니, 저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하며 돌아서려는데 번뜩 뇌리를 스치는 생각. 저 꼬마 사내와 결혼을 하여 3년이 되면 사람이 될 수 있잖아. 젊은 총각과 결혼하면 원하지 않는 아내 역할도 해야 하는데 저 어린 꼬마와 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그럼 저 꼬마와 어떻게 결혼을 한담?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말하며 쌀이 문 앞에 쓰러진 척을 했다. 그때 그 어린 사내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된 구미호를 발견하고는 에그머니나, 아니 이렇게 어여쁜 처자가 왜 이곳에 쓰러져 있대?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을 차려보시오. 하며 흔들며 말하자 구미호는 가까스로 눈을 뜬 척을 하면서 아니, 제가 이곳에 쓰러져 있었습니까? 하며 울먹이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사실 저는 외딴 산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이 때로 나타나 부모님을 해치고 저는 겨우 도망쳐 헤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다. 그러자 꼬마 사내 어머니는 아이고 딱해라. 일단 허기부터 채우고 기력을 회복합시다. 누추하지만 방으로 드시오. 하며 구미호를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꼬마 사내아이는 마당에서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다. 그 그림을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살펴보니 솜씨가 일품이었다. 꼬마 사내아이 어머니는 이보시오. 어디 갈 데가 마땅하게 없으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면 어떻겠소이까? 하며 말하자
구미호는 어머나, 이게 웬 떡이야? 하늘도 나를 돕는구나 생각하며 아니, 정말이옵니까? 불편하실 텐데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며 맘에도 없는 말을 하자 꼬마 사내 어머니는 아유, 괜찮아요. 남편 잃고 적적했는데 사람 하나 늘면 좋지. 그러니 불편해 말고 함께 지냅시다. 하며 손까지 잡고는 말했다. 그렇게 셋이 함께 살게 된 어느 날 밤, 꼬마 사내 어머니가 사내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저기 보시게 할 말 있네. 오해 없이 잘 듣게나. 사실 이 녀석은 내 아들이 아니네. 내 결혼하여 몇 달 만에 남편을 여의었다네. 내게 산삼을 캐어준다고 산에 오른 남편이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지. 그 후로 홀로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어느 날 밤, 문 앞에 버려져 울고 있는 이 녀석을 발견했다네.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며 외롭지 않게 살아왔지. 그런데 얼마 전에 부모님 모두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받았다네. 그래서 말인데 내 부모님을 모시러 가야 할 것 같네. 형편이 좋아지면 올 테니 그때까지만 이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나? 부탁드림세. 하며 구미호의 손을 잡고는 말했다. 구미호는 어머나 세상에, 일이 착착 잘 되어가네 생각하며 그리하겠사옵니다. 이곳 걱정은 마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분도 만나 행복하게 사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지요? 하며 다소곳이 말했다. 사내 어머니는 아유, 젊은 처자가 속이 어찌리도 고울까. 내 이 녀석과 정이 많이 들었다네. 하지만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 부디 잘 부탁하네. 하며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자 구미호는 저기 한 가지 원이 있사옵니다. 하며 말하자 사내 어머니는 그게 무엇인가? 내 뭐든 들어주겠네. 말하자 부모 잃고 혼자 사는 저를 이렇게 거두어 주셨는데 저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내 아이와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 남편으로 잘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하며 수줍은 듯 말했다. 아니, 그게 참말인가? 아유,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나. 그려, 당장 내일 혼례를 올리세. 하며 기뻐 말했다. 그렇게 조촐히 혼례를 올리고 둘만 남았다. 구미호는 이렇게 된 일들이 꿈만 같았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며 신이나 웃고 있자 꼬마 신랑은 섹시야, 나 배고프다. 밥 언제 줄 거야? 하며 말하자 구미호는 꼬마 신랑의 머리에 꿀밤을 때리며 요것이 말끝마다 반말이야. 너 반말하면 밥 안 줄 거야. 알았어? 하며 말하자 꼬마 신랑은 고개만 끄덕이더니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그림을 그린다. 구미호는 그 모습이 측은하여 가까이 다가가 꿀밤 때려서 삐쳤어? 미안하다. 반말해도 괜찮아. 나도 서방이 된 내게 반말을 하잖아. 그리고 앞으로 내게 꼬마 신랑이라고 부를게. 말하며 꼬마 신랑이 그린 그림을 살폈다. 마당에 그려진 그림에는
고기와 과일 등이 한 상 차려진 그림이었다. 구미호는 꼬마 신랑이 먹고 싶은 거를 죄다 그려놓은 것 같네 하며 더욱 자세히 살폈다. 그런데 그 상이 차려진 그림 옆에는 꼬마 신랑과 구미호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 이게 나야? 꼬마 신랑 그림을 잘 그리네. 어쩜 내 얼굴과 똑같이 그렸을까? 그림 솜씨가 참 뛰어나구나. 좋아, 내가 오늘은 고기 반찬을 만들어줄게. 잠시만 기다리거라. 하며 산으로 향했다. 구미호는 여우로 둔갑하여 꿩과 토끼를 잡았다. 그리고는 다시 색시로 둔갑하여 음식을 차렸다. 고기상이 차려진 상을 보더니 꼬마 신랑은 좋아서 펄짝펄짝 뛰면서 색시야, 나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준 거야? 크흐, 나는 고기가 진짜 좋아. 고마워, 색시야. 하며 구미호를 안으며 등까지 토닥여준다. 요 녀석 귀여운 데가 있네. 생각하며 그래, 내가 꼬마 신랑을 위해 만들었어. 많이 먹거라. 하며 꿩다리를 하나 뜯어 꼬마 신랑 밥그릇에 올려주었다. 그러자 꼬마 신랑은 색시도 먹어 하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머지 꿩다리를 뜯어서는 구미호 밥그릇에 올려주며 환하게 웃었다. 둘은 모처럼 하하 호호 웃으며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밤이 되자 꼬마 신랑은 색시야, 나 잠이 안 와. 엄마가 항상 자기 전에 업고 자장가 불러줬어. 자장가 불러줘. 하며 눈을 비비며 말했다. 꼬마 신랑, 난 자장가 부를 줄 몰라. 자장가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야.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꼬마 신랑은 뚱게 뚱게 뚱게야.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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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빨리 업고 자장가 불러줘. 하며 떼를 쓰며 보챘다. 구미호는 그래, 3년 금방 간다. 1000년도 기다렸는데 3년을 못 기다릴까 하며 생각했다. 그리고는 꼬마 신랑 그만 보채고 내 등에 업히거라. 말하자 꼬마 신랑은 웃으며 구미호의 등에 업혔다. 그러자 구미호는 뚱게 뚱게 뚱게야.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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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꼬마 신랑 잘도 잔다. 노래를 불렀다. 구미호 등에 업힌 꼬마 신랑은 두 팔로 구미호 목덜미를 꽉 잡고는 금방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구미호는 등에 업힌 따뜻한 꼬마 신랑의 체온을 느끼며 이것이 사람의 온기구나. 참 포근하고 좋다.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러한 온기를 느끼며 살겠구나 하며 생각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꼬마 신랑은 구미호를 잘 따랐으며 구미호도 꼬마 신랑에게 정이 들었다. 꼬마 신랑은 매일같이 마당에 구미호의 얼굴을 그렸다. 하루는 숯을 가지고는 초가집에 어기며 방 안에 온통 구미호 얼굴을 그렸다. 꼬마 신랑, 내가 그리 좋아? 온통 내 얼굴뿐이네. 근데 정말 잘 그렸다. 하며 칭찬하자 꼬마 신랑은 색시야, 나는 색시가 참 좋다. 나랑 평생 함께 사는 거다. 알았지? 하며
구미호에게 손가락을 걸자고 말했다. 그러자 구미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걱정 말거라. 나도 내가 좋아. 평생 내 곁에 있을게. 하며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구미호는 그래, 일단 거짓말이라도 하고 봐야지. 사람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어. 하며 생각했다. 어느덧 꼬마 신랑과 함께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여름날이었다. 장맛비가 끝도 없이 내리던 날 꼬마 신랑을 위해 산속에서 토끼와 꿩을 잡아오던 구미호가 그만 끙끙 앓았다. 감기에 걸린 것이다. 꼬마 신랑은 섹시야, 나를 위해 또 산에 간 것이냐? 나는 이제 고기 먹지 않아도 돼. 섹시만 내 곁에 있으면 난 배고프지 않아. 그러니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 하며 울먹이며 말했다. 6살이 된 꼬마 신랑은 감기에는 도라지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꼬마 신랑은 구미호를 위해 도라지를 캐러 비를 맞으며 산속으로 향했다. 억수같이 내리는 폭우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꼬마 신랑 어머니가 어렸을 적 등에 업고 도라지를 캤던 그 장소를 기억했다. 그리하여 꼬마 신랑은 도라지를 구할 수 있었다. 흑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꼬마 신랑은 도라지를 다려 구미호에게 먹이고는 밤새 기도를 올렸다. 구미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불을 떼고 밥상을 차리며 정성껏 간호하는 꼬마 신랑이 내내 기특했다. 다 컸네, 다 컸어. 나 없이도 혼자서도 잘 살겠구만 뭐. 하지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 꼬마 신랑과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하고 생각했다. 꼬마 신랑의 지극정성으로 구미호는 금방 나았다. 그렇게 꼬마 신랑과 구미호는 하루하루 즐겁게 지냈다. 드디어 3년이 되었다. 구미호는 사람이 되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3일을 기다렸으나 차도가 없었다. 구미호는 연유를 알고 싶어 산속 산신령을 찾아갔다. 산신령님, 어찌된 연유인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여우로 둔갑을 할 수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산신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꼬마 신랑의 영혼을 가져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니라 하며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하자 구미호는 깜짝 놀라며 아니, 뭐라고요? 그럼 저더러 꼬마 신랑을 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 함께 살고 있는 신랑을 죽이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하며 화를 내며 말하자 산신령은 세상의 법도를 바꾸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라. 앞으로 열흘이 지나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도 없게 되니 그리 알거라. 하며 사라졌다. 구미호는 몇 날 며칠을 꼬마 신랑을 보며 고민했다. 구미호의 손을 잡고 자는 꼬마 신랑의 얼굴을 보며 무서운 생각도 했다. 하지만 3년 동안 꼬마 신랑에게 정이 들었기에 행할 수 없었다. 그렇게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구미호는 영영 사람으로 둔갑할 수 없었다. 꼬마 신랑은 갑자기 사라진 구미호를 애타게 부르며 찾았다. 섹시야, 섹시야, 숨바꼭질을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랑 약속을 어기고 도망을 간 것이냐? 하며 매일같이 구미호를
그림으로 그리며 하염없이 기다렸다. 구미호는 매일같이 토끼며 꿩을 잡아 꼬마 신랑이 먹도록 문 앞에 놓았다. 그것을 본 꼬마 신랑은 색시야, 나를 위해 매일 꿩과 토끼를 잡아다 놓은 거야?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색시 얼굴 한 번이라도 보게 해달란 말이야. 하며 울었다. 구미호는 숨어서 꼬마 신랑을 보며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꼬마 신랑이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다. 꼬마 신랑의 기력도 이제는 쇠하여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미호를 그리며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벽에 그려진 구미호의 얼굴이 밝게 빛나더니 그 그림에서 어여쁜 구미호가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아니, 색시 당신이야? 진정, 당신이 사람이 된 것이요? 그러자 구미호는 네, 꼬마 신랑님, 저예요. 제가 당신의 지극정성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가 된 꼬마 신랑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렇게 둘은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할아버지가 된 꼬마 신랑은 색시야,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평생 색시를 한 번만이라도 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색시와 며칠을 함께 보내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하며 팔베개를 하며 구미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자 구미호는 꼬마 신랑님, 아직도 제게 반말을 하십니까? 그 버릇을 제가 오늘 고쳐드려야겠네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하며 할아버지가 된 꼬마 신랑을 아프지 않게 요기조기를 꼬집는 척을 하며 간지럽혔다. 둘은 하하호호 행복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구미호는 아침상을 정성껏 차려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와 자고 있는 할아버지가 된 꼬마 신랑을 깨우며 말했다. 꼬마 신랑님,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또 간지럼을 태워야 일어나시렵니까? 하며 할아버지가 된 꼬마 신랑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웃는 모습으로 평안히 숨을 거둔 할아버지가 된 꼬마 신랑을 안고는 몇 날 며칠을 한없이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고을 이곳저곳에 울려 퍼졌다. 고을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뭔 울음소리래? 이거 여울음소리 아니여? 아유, 뭐가 저리 서러워서 몇 날 며칠을 쉬지도 않고 울까나? 내 맘도 아리구먼 그려. 하며 너도 나도 그 구슬프게 우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구미호는 할아버지가 된 꼬마 신랑을 가까스로 업고는 둥개 둥개 둥개야, 우리 꼬마 신랑 잠을 잔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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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결혼한 첫날 밤 꼬마 신랑을 업고 불러준 자장가를 불렀다. 그렇게 구미호가 자장가를 한참 부르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된 꼬마 신랑과 구미호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났다. 그리고 둘은 서서히 벽에 그려진 그림 쪽으로 사라졌다.
벽에 그려진 그림에는 구미호 등에 업혀 활짝 웃고 있는 꼬마 신랑과 꽃같이 어여쁜 구미호의 행복한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